2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치사슬 분석은 밸류 체인 어널리시스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985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 모델로 정립한 이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가치사슬 분석은 크게 부가가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 프로세서 주 활동과 그리고 지원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사슬 분석 방법은 먼저 자사의 가치사슬 주요 활동 및 보조 활동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로 경쟁사 가치사슬을 벤치마킹한 후에 자사와 경쟁사 간의 가치사슬별 차이, 즉 갭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사의 약점을 찾아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 활동의 어느 부분에서 부가가치가 더해지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물류, 그 다음에 출하 물류, 그 다음에 판매, 서비스, 요게 주요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조 활동은 부가가치에 직접적이지 않은 즉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주요 활동을 돕는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인사 노무 관리, 기술 개발, 구매 지원, 조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업의 내부 역량 분석을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게 가치사슬 분석인데요. 주요 활동 및 보조 활동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가치 활동 각 단계에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수 있고 각 단계 및 핵심 활동들의 강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각 활동 단계별 원가 동인 코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여 경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 활동을 우리는 이제 제품 생산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1985년도에 나온 밸류체인인데 지금은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스마트 모바일로 인해서 앱 환경과 같은 환경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밸류체인을 그 앱 환경을 고려해서도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고전적인 관점에서 본능적 활동, 지원 활동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밸류체인을 보니까 물류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산출 물류를 이제 배송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비스하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활동은 사람, 기술, 그 다음에 구매, 관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것을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재정리해서 실제로 내가 메인 스트림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투입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산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산출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통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AS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쭉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준비된 부분도 있고 준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준비된 부분 중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칸이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인데요. 수학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opportunity, 기회와 threaten, 위협, 그 다음에 strength, 그 강점, 그 다음에 weakness, 약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opportunity는 말 그대로 시장의 기회죠. 그것을 우리는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에서 결과물로서 이 opportunity가 도출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opportunity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거시경제,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으로서 어떻게 보면 PLC 또는 BCG 또는 GE 분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기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 이제 판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수학 분석에서 OS 전략은 크게 이렇게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시장의 기회를 살리는 건데요.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그 다음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에 따라서 한 4가지 전략이 도출이 됩니다. 시장 침투 전략,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는 이 가격으로 포피믹스에서 프라이스를 강조하는 시장 침투 전략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 시장에 침투하는 제품 개발 전략, 이거는 제품의 그 혁신성에 해당이 되는 프로덕트, 뉴 프로덕트 개념이 되고, 이 뉴 프로덕트를 개발하면 또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 수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시장이 아닌 물리적인 다른 시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시장을 찾아서 거기에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개발 전략, 이게 뭐냐면 한국에 팔던 거를 제3국 아프리카에 가서 판다는, 이게 시장 개발 전략이죠. 즉 기존 제품을 리포지셔닝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보면 되고요. 새로운 고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제품을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 하고 또 제품을 어떻게 보면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제품으로 신규 시장을 뚫는 거, 이건 뭐냐면 대기업이 주로 많이 하는데, 기존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 외에 또 다른 SUV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카테고리를 다양화시켜서 우리 업종 내에서 다양한 프로덕트 군들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기회에 대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건데요. 거기는 수평 통합 전략이 있고 수직 통합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평 통합과 수직이 있는데 수직 통합은 일관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잘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를 아예 자본력으로 인수를 해가 우리 거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구매 관련돼 가지고 제품 구매, 생산 분야를 우리가 우리 거화 시키는 거, 연구개발 이런 것들 전부 우리 거화 시키는 게 전방통합이라고 하고요. 수직통합에서 전방통합이라고 하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AS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자사화 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수평통합은 조인트 벤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을 보완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계약에 의한 프랜차이즈라든지 또 뭐가 있죠? 주식 교환에 의한 조인트 벤처 아니면 MOU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수평 통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기회가 없다. 즉 시장은 현재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건물을 넓게 드리워서 고객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라인을 확장을 하고 길이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못하고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는 유망한 시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될 때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우에 보면 뭐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또 간에 옵션을 많이 둬서 보면 저가부터 고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철수하는 철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은 결국은 이 마케팅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이 도출된 전략들이 각각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학 분석은 기존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취합해서 거기서 OS 전략, OW 전략, 그 다음 TS 전략, TW 전략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OS 전략이 우선적인 전략이 되었지만 지금은 기술 트렌드가 급격히 변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강점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OW 전략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OW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즉 상대방과 항상 네트워크 소통 공감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나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고 수요에 대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왑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 OTWS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 OT 쪽은 고객 STP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를 찾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엠 관점에서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밸류 체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폿으로서 4P 믹스 또는 7P 믹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STP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왜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효과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행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하우 관점, efficiency 이렇게 보면 효율, 즉 비용 관점입니다. 즉 스왑 분석은 화의 관점은 이펙트, 즉 매출, 그 효과 이런 수익 관점이라고 보면 하우 관점에서 efficiency는 비용 관점에서 기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면 가장 좋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데,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살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포엇이라고 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피믹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왑 분석을 이런 어떤 여러분이 기저에 이런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서 적절히 잘 다양한 관점에서 적어 나가시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왑 분석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왑 분석에서 이 기업 내부 환경 분석을 상단에 배치했고, 기업 외부 환경 분석을 좌측에 배치를 했고요. 상단의 기업 환경에서 그 내부 환경 분석을 보니 이 나온 이 강점과 약점은 상대적으로 경쟁자 대비 우리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의 그 역량에 대해서 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강점, 약점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보면 이 대량 생산 시설 원가 우위 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게 우리가 앞에서 밸류 체인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밸류 체인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 대비 대량 생산 시설하고 원가적으로 우위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으로 도출이 된 거죠. 그리고 약점은 R&D 능력 취하, 융통성, 신속성 결여, 뭐 이렇게 이제 예시로서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기업 외부 환경 분석을 보니까 기회, opportunity, 뭐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회라는 거는 우리가 그 G 매트릭스에서 보면 기회가 있는 거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 성장성이 높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G 매트릭스하고 스왑 분석은 좀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서 힌트를 얻으면 기회는 역시나 opportunity는 시장이 있더라. 그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크기가 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더라. 여기 기회가 되고요. 위협은 이 고객 취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더라. 그래서 갔다 가다가는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 시장이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객이 차별화 요구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웬만큼 잘 만들고 차별화가 안 되면 시장이 없더라. 결국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나 점유율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결국 없는 게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SO 전략으로 우리가 강점을 활용해서 기회를 포착한다. 그래서 표준화된 주력 제품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을 확대한다. 그리고 시장 침투, 시장 확대, 경쟁 우위 전략, 인수 합병 다각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없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 제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시장을 침투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걸 보니까요. 시장 조사를 강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아웃소싱, 우회 전략, 전략적 제어, 결국은 이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우리가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다양화시켜서 그 시장이 하나가 없더라도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물 전략을 쓰는 거죠. 큰 거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 생산 체제를 강화한다. 이것도 제품을 만에 하나 시장이 없다면 그 인프라를 그대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연 생산 체제를 강화한다. 요즘 그 자동차들이 보면 한 제품을 위해서 라인을 까는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그 플랫폼이라는 그 자동차 뼈대에 해당되는 건 공통적으로 전부 같습니다. 거기에 외부의 범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짐으로 해서 다르게 보이는 제품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연 생산 체제를 강화를 해서 시장이 없더라도 이 생산 체제를 어떻게 보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을 멀티퍼포즈 전략이라고 하는데 다목적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 신시장 진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없는 시장을 만들어서 고객이 없더라도 한다는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고객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게 어떤 제품이라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 성장 전략 이렇게 보수적으로 아예 그냥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에 대처한다. 이건 결국 위협을 회피하는 건데 우리가 그 장점이 없는데 어떤 시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획력이 좋아야 되겠죠.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을 다시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시장 니치 마켓을 찾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 할베스트, 뭐 디베스트라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철수 전략에 보면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시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디베스트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조금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학 분석부터 앞에 BCG, 뭐 G 매트릭스, 뭐 PLC 이론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런 밸류 체인도 배웠죠. 이런 것들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또 이 전략들도 조금은 더 체계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경영지도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 분석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대표적인 전략들을 한번 제시하시오. 그러면 그 수학 분석의 그 취지를 잘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학 분석이 어떤 포지셔닝에 있느냐, 외부 환경 분석으로서 나온 어떤 기업의 그 기회와 위협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기업 내부 환경 분석으로서 밸류 체인으로부터 나온 강점과 약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러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뭐 꼭 100점은 아니라도 한 7, 80점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